고요한 저녁 공기가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를 감싸고 있었다. 거실에 은은한 조명 아래 윤서연은 남편 강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집안은 언제나처럼 먼지 한 톨 없이 정갈했고 모든 물건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완벽한 질서 속에 놓여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내, 남편의 성공을 그림자처럼 내조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의 전형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지훈의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으로 시작해 그의 저녁 귀가를 기다리며 마무리되었다. 누구도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대한민국 경제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 기업 아우라그룹의 냉철한 총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잠시 끓고 있는 찌개를 뒤로 하고 거실 창가로 다가섰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주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 깊고 고요한 시선 속에는 수천 명 직원의 운명을 책임지는 자의 무게감과 시장의 미세한 흐름까지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3년 전 그녀는 아우라그룹의 창업주였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유언에 따라 비밀리에 회장직을 승계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면에 나서는 대신 신뢰하는 김 비서를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철저히 그림자 뒤에 머물렀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 그리고 무엇보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순수하게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가 아우라그룹의 상속녀라는 사실을 모른 채 오직 윤서연이라는 여자 자체를 사랑해 주었다. 서연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진심이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 서연의 눈빛은 순식간에 다시 따스하고 부드러운 아내의 것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관으로 달려나가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을 맞이했다. 지훈 씨, 이제 와요.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강지훈은 국내 굴지의 IT 기업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유능한 팀장이었다. 그는 실력과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지만 최근 몇 달간 회사 생활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아내의 따뜻한 환대에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감출 수 없었다. 응, 서연아.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 그는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애써 둘러댔다. 하지만 서연은 지훈의 얼굴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잠긴 목소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훈은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그를 이토록 괴롭히는 존재는 바로 그의 직속상관인 최민준 이사였다. 최 이사는 사내 정치와 아첨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인물로 능력 있는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는 데 능숙했다. 현재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사활이 걸린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본래 지훈의 아이디어와 기획에서 시작되었지만 최 이사는 교묘하게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며 지훈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 지훈을 사사건건 트집 잡고 모욕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소파에 몸을 묻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주물렀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그녀의 부드러운 음성에 결국 지훈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입을 열었다. 최 이사가 나를 프로젝트에서 배제시키려고 해. 내가 핵심 기술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누명을 씌울 계획이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 있을 임원회의에서 그걸 터뜨리겠다고 하더군. 증거까지 조작해 놨다면서.
그렇게 되면 난 이 업계에서 완전히 끝장이야. 몇 년 동안 내 모든 걸 바친 프로젝트인데.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감히 누구의 남편을 건드리는가? 그녀는 남편을 부추겨 침실로 데려갔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모든 건 다 잘 해결될 거예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절망에 빠진 지훈의 귀에는 그저 위로의 말로만 들릴 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아내의 능력은 맛있는 저녁 식사와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지 거대한 기업의 비열한 음모를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윤서연의 전부였다.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순간 윤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따스함과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과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다. 그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평소 지훈이 들어오지 않는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중 하나를 밀자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그녀의 숨겨진 지휘 통제실이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있었고 벽에는 전 세계 증시 현황과 주요 계열사들의 데이터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보안 헤드셋을 착용했다. 김비세요. 헤드셋 너머로 즉각적인 응답이 들려왔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비서는 그녀의 아버지 시절부터 함께 해온 충직한 신복이자 그녀의 유일한 대리인이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최민준 이사. 지금부터 그 자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하세요. 자금 흐름, 개인적인 약점, 주변 인물들까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털어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명령은 간결했지만 절대적이었다. 그것은 의심이나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오직 복종만을 요구하는 지배자의 언어였다. 또한 아우라 캐피탈을 통해 우리가 보유한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의결권 지분을 확인해 우리가 그들의 이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대치로 계산해 두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에게 윤서연은 단순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선대 회장을 능가하는 비범한 전략가이자 자신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적이라도 파멸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무서운 지도자였다. 통화를 마친 서연은 모니터에 떠있는 최민준의 사진을 싸늘하게 응시했다. 사진 속 그는 탐욕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최민준.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당신이 건드린 건 평범한 팀장이 아니야. 바로 내 세상의 전부를 건드린 거니까.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시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 남편이 악몽 속에서 신음하는 동안 세상이 아는 평범한 주부 윤서연은 남편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서연의 개인 단말기로 두꺼운 보고서 파일이 전송되었다. 김비서의 정보팀이 밤새 작업한 결과물이었다. 보고서에는 최민준의 온갖 비리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유령 회사를 통해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하고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으며
심지어 경쟁사의 내부 정보를 팔아넘긴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한 것은 그의 탐욕스러운 행각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발판 삼아 부사장 자리까지 노리고 있었고, 강지훈은 그 야망을 위한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보고서를 훑어내렸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최민주는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증거 자료들을 몇 개의 파일로 분류하여 암호화했다. 첫 번째 파일은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감사팀과 법무팀의 익명으로 제보될 것이었다. 두 번째 파일은 언론사에 흘려 최민준이 더 이상 여론을 조작할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이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담긴 세 번째 파일은 그녀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남겨두었다.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지휘 통제실을 빠져나와 주방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밤새 악몽에 시달린 듯 초췌한 얼굴의 지훈이 침실에서 나왔다. 그는 오늘 있을 운명의 임원회의 생각에 입맛조차 없는 듯했다. 지훈 씨 아침 먹고 가요. 든든하게 속 채워야 힘내서 싸우죠.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평온한 모습에 지훈은 오히려 가슴이 아팠다. 이 착하고 순진한 아내가 앞으로 닥칠 시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억지로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서연아,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되면.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나를 믿어요.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깊어서 지훈은 순간적으로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그것이 사랑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했다. 그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지훈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서연의 미소 뒤에서 김 비서에게 마지막 문자가 전송되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평범한 주부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 거대한 기업의 심장부에서는 한 오만한 이사의 몰락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이 탄 엘리베이터가 넥스트 이노베이션 본사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는 듯했다. 공기마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동료들의 시선이 마치 가시처럼 그의 등에 와 박히는 것 같았다. 이미 최민준 이사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 회사 전체에 암암리에 퍼져나간 뒤였다. 성실하고 능력 있던 강 팀장이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지만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무력할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임원 회의실이 있는 30층을 향해 무겁게 옮겨졌다. 같은 시각 최민준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지훈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조작된 데이터 로그와 이메일 기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이 자료들을 이용해 강지훈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모든 공로를 독차지할 계획이었다. 나아가 이번 일을 발판 삼아 부사장 자리까지 넘볼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에게 강지훈은 그저 자신의 야망을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지훈의 뒤에는 아무런 배경도 그를 지켜줄 힘도 없었기 때문이다. 순진하고 어리석은 범생이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똑똑히 보여줄 참이었다. 하지만 최민준과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서 있는 거대한 빌딩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윤서연의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몇 시간 아우라그룹의 정계 정보팀은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보안 시스템을 유령처럼 통과해 내부 정보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조차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정교했다. 그들은 단순히 최민준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넥스트 이노베이션 전체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먹잇감을 사냥하기 전 상대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는 최상위 포식자처럼 임원회의 시작 10분 전 첫 번째 파문이 일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감사팀장 박 부장의 개인 이메일로 발신자 불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내부 고발이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최민준 이사가 지난 2년간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자료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액수는 회사를 뒤흔들 만큼 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기에는 충분했다. 박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첨부 파일을 확인했다. 자료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정확해서 단순한 음해라고 치부할 수가 없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직보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회의를 앞두고 이런 민감한 정보가 터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지의 편집국에서는 한 중견 기자가 다급하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새벽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정보 때문이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 최민준 이사 하청업체 선정 비리 및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제보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함께 첨부된 녹취 파일과 계약서 사본은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기자의 직감이 경고등을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거대한 스캔들로 번질 수 있는 특종감이었다. 그는 사실 확인을 위해 넥스트 이노베이션 홍보팀에 전화를 걸었다. 최민준 이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은 회사 홍보팀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최 이사의 개인 비리가 언론에까지 새어나갔다는 사실은 곧 터질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최민준은 의기양양하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스크린에 조작된 로그 기록을 띄우며 강지훈이 어떻게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외부 IP로 전송했는지 유창하게 설명했다. 강지훈 팀장은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고 우리의 미래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임 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임원의 비난 어린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명백한 거짓이었지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증거 앞에서 그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대표이사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입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감사팀장인 박 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 들어왔다. 대표님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정말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최민준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방금 최민준 이사님의 심각한 횡령 혐의에 대한 내부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최 이사님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을 심판하던 자리가 순식간에 최민준을 향한 의심의 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최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건 전부 음해야. 강지훈이 꾸며낸 짓이 틀림없어. 하지만 그의 발악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에 의해 묻혀버렸다. 대표이사의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유력 경제지에서 최 이사의 비리 의혹을 취재 중이며 곧 기사가 나갈 것이라는 보고였다.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한 사람을 매장하려던 최민준의 계획은 오히려 그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었다. 대표이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민준 이사는 모든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한다. 감사팀은 오늘부로 특별 감사에 착수하고 홍보팀은 언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강지훈 팀장 건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 회의는 이상.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서재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윤서연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앞에는 수십 개로 분할된 모니터 화면이 있었고 그곳에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내부 통신망 주가 변동, 그래프 언론 동향, 심지어 회의실 주변에 CCTV 영상까지 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김 비서와 그의 팀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정보망이었다. 그녀는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감사팀에 제보 메일을 보내는 타이밍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타이밍까지 모두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산된 것이었다. 회장님, 계획대로 1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민준은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김 비서의 차분한 보고가 들려왔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지시를 내렸다. 아우라 캐피탈 명의로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세요. 이번 사태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걸 보여줘야지. 그리고 최민준이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인물들을 리스트업하고 감시를 붙이도록.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부패한 임원을 솎아내고 유망한 기업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아우라 그룹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모든 지시를 마친 서연은 시스템을 종료하고 헤드셋을 벗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를 나와 거실로 향했다. 창밖은 어느새 완연한 오후에 햇살이 가득했다. 그녀는 잠시 소파에 앉아 뜨개질거리를 집어들었다. 남편에게 선물할 스웨터였다. 한 코 한 코 정성스럽게 실을 엮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였다. 방금 전까지 거대 기업의 운명을 손에 쥐고 흔들던 냉철한 승부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지우는 천국과 지옥을 오간 하루에 대해 아내에게 횡설수설 털어놓았다. 서연은 그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거봐요, 다 잘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지우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자신을 도와준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힘의 근원지가 바로 눈앞의 아내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완벽한 비밀 속에서 저물어가고 있었다. 최민준이 직무에서 배제된 후 며칠이 흘렀지만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감싸고 있는 혼란의 안개는 쉬이 걷히지 않았다. 공식적인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지만 그 진행은 더디고 답답하기만 했다. 최민준이 수년간 심어놓은 그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감사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직 처분을 받은 최민준 자신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물밑에서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경영진에 압력을 넣는 한편 컴퓨터에 남아있을지 모를 증거들을 파기하기 위해 해커까지 고용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강지훈을 시기한 누군가의 어설픈 모함 정도로 치부하며 곧 자신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의 거대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서연의 체스판 위에서 그의 모든 움직임은
낱낱이 읽히고 있었다. 그녀의 비밀 지휘 통제실에서 서연은 김 비서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다. 화면에 떠오른 관계도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최민주는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의 다른 임원 몇몇과 결탁하여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뒤 헐값에 해외 경쟁사로 빼돌리려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있었다. 그들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기술을 넘기고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려는 계획이었다. 강지훈에 대한 모함은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기 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그를 제거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이 아니었다. 국가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는 중대한 안보 문제였다. 이 사진 중 연루된 자는 총 3명, 재무담당 상무기술개발 2팀장, 그리고 해외사업부 총괄 전무입니다. 모두 최민준과 오랜 시간 금전적으로 얽혀있는 관계입니다. 김 비서의 설명에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썩은 뿌리가 생각보다 깊군요. 이 정도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던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단순히 최민준 한 명을 쳐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의 고리 전체를 한 번에 도려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넥스트 이노베이션이라는 유망한 회사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해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십 수백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사라졌다. 마침내 그녀는 가장 완벽한 수를 찾아냈다. 김 비서, 지금부터 체스판의 말들을 움직이죠. 우리가 직접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숨통을 쥐고 있는 핵심 부품 공급 업체를 향했다. 최민준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하며 독점 공급권을 유지해온 알파테크라는 회사였다. 아우라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아우라 정밀기계가 알파테크에 접촉했다. 그들은 알파테크가 넥스트 이노베이션에 납품하던 가격의 절반의 성능은 월등히 뛰어난 신소재 부품의 독점 공급 계약을 제안했다. 아우라라는 거대 기업의 파격적인 제안 앞에 알파테크의 경영진은 단 하루도 고민하지 않았다. 그들은 즉시 넥스트 이노베이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아우라와 손을 잡았다. 이 소식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팀에 날벼락처럼 떨어졌다. 당장 부품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최민준의 라인이었던 구매팀은 패닉에 빠졌다. 두 번째 압박은 자본시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우라 캐피탈은 익명의 외국계 투자펀드라는 가면을 쓰고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2대 주주로 등극했다. 그리고 곧바로 열린 긴급 IR 미팅에서 아우라 캐피탈의 대리인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최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시장의 루머에 대해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핵심 프로젝트의 공급망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들의 질문은 회사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의 CEO는 사방에서 들어오는 압박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당장 내부의 부패를 정리하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를 덮쳤다. 마지막 수는 최민준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유럽 지사는 최민준과 비밀리에 접촉하던 해외 경쟁사에 접근했다. 그들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기술에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는 조작된 정보를 흘렸다.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포장된 가짜 데이터와 분석 자료의 경쟁사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고 최민준과의 모든 연락을 즉시 끊어버렸다.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던 비밀 거래가 수포로 돌아가자
최민주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사방에서 자신을 조여오는 듯한 공포. 그는 도대체 누가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압박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이제 초조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경랑의 한가운데에서 강지훈은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정직 처분에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알파테크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로 좌초될 뻔했던 프로젝트는 며칠 뒤 구매팀이 우연히 찾아낸 새로운 해외 공급 업체 덕분에 극적으로 정상화되었다. 새로 계약한 업체의 부품은 성능이 훨씬 뛰어났고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했다. 덕분에 프로젝트의 효율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또한 투자자들의 압박으로 인해 CEO는 특별 TV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책임자로 강지훈이 임명되었다. 최민준의 사람들이 모두 배제되고 지훈이 신뢰하는 동료들로 팀이 재구성되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씩 치워주는 것만 같았다. 그날 저녁 지훈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믿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해 털어놓았다. 서연아, 정말 이상하지 않아? 모든 게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모든 일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회사를 대청소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는 진심으로 신기해하며 말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며 그의 몫으로 따뜻한 수프를 떠주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물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지훈 씨. 그럼 그 새로운 부품 업체는 믿을 만한 곳이래요. 안정적으로 공급은 가능하고요. 그 질문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공급망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가적인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남편의 귀에는 그저 순수한 아내의 걱정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물론이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회사라 걱정 없어. 그는 자신의 아내가 바로 그 훨씬 더 큰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행운에 감사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최민주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태였다. 회사의 공식적인 감사 결과 그의 횡령과 배임 혐의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이사회는 그에 대한 해고 및 법적 조치 절차에 착수했다. 그의 편에 섰던 임원들은 모두 꼬리를 자르고 그를 외면했다. 그가 수년간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파멸의 시작이 강지훈이라는 생각에 최민주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강지훈의 뒤에 누군가 거대한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정체를 알아낼 방법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원시적이고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했다. 힘으로 그를 굴복시키는 것. 그는 뒷세계에 연락해 강지훈에게 작은 경고를 해줄 사람들을 고용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TF팀 회의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온 강지훈은 싸늘한 위협과 마주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그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과 험악한 인상은 평범한 회사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강지훈 팀장님 맞으시죠? 잠깐 저희랑 얘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퇴로는 막힌 뒤였다. 누구신데 이러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시키는 대로 조용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이 당신 때문에 아주 화가 많이 나셨거든. 프로메테우스 그 가짜는 프로젝트에서 당장 손 떼라고 전해달라더군.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주차장의 고요를 깨뜨리며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마치 잘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민첩하고 조용한 움직임으로 괴한들에게 접근했다. 무슨 짓들이야. 괴한 중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수수께끼의 남자는 가볍게 그 팔을 잡아채 꺾어버렸다. 비명소리와 함께 단 몇 초 만에 건장한 남자 2명은 주차장 바닥에 무력하게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어안이 벙벙해진 지우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남자는 쓰러진 괴한들을 차갑게 내려다본 후 지훈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강 팀장님?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인간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기계적인 목소리였다. 누구신데? 지훈이 간신히 물었다. 남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다른 말을 꺼냈다. 회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회사 대표이사를 말하는 것인가 하지만 대표이사가 개인 경호원까지 붙여줄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남자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기업 경호원과는 차원이 달랐다. 지훈은 얼떨떨한 상태로 남자의 차에 올라탔다. 집으로 향하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오늘 밤의 기이한 경험은 그의 마음에 깊은 의문의 씨앗을 심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행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실제로 누군가가 막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하고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대체 누가 왜 그 의문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의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아내 윤서연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아내의 사소한 행동들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은 거실에서 자선 바자회 준비로 통화가 길어지고 있었다.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던 그녀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차갑고 권위적으로 변하는 것을 지훈은 똑똑히 들었다. 물류 이동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컨테이너 확보는 물론이고 운송 루트의 안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세요. 사소한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자선 바자회를 준비하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다. 거대한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언어였다. 그녀는 지훈의 시선을 느끼고는 화들짝 놀라며 다시 상냥한 목소리로 돌아와 내 봉사자분들 식사 말씀이시죠? 라며 황급히 통화를 마무리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에게 물었다. 미안해요. 바자회 준비가 좀 복잡해서요. 그 변명은 너무나도 완벽했지만 지훈의 마음속에 싹튼 의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의심은 또 다른 발견으로 이어졌다. 그는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연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만년필을 발견했다. 몽블랑의 최고급 리미티드 에디션. 수천만 원을 구원을 호가하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가질 만한 물건이 아니었다. 뚜껑에는 YSY라는 이니셜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윤서연, 그의 아내의 이름이었다. 지훈은 만년필을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아내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세계가 있는 것일까? 그가 사랑하는 아내는 과연 누구일까?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결정적인 단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된 지훈은 새로운 공급업체와의 계약서를 최종 검토하고 있었다. 월등한 기술력과
파격적인 조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준 기적과도 같은 공급업체였다. 그리고 그는 계약서 하단에 찍힌 회사의 이름을 보았다. 아우라 정밀기계, 에오라 프레시전 메카닉스. 아우라라는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서류를 넘겼다. 그날 저녁 서연은 친구들과의 독서 모임에 간다며 외출했다.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던 지우는 경제 뉴스에 시선을 고정했다. 앵커는 베일에 쌓인 거대 기업 아우라 그룹의 최근 공격적인 IT 분야 투자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에 클로즈업된 아우라 그룹의 로고. 그것은 낮에 보았던 공급업체 계약서의 로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을 무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회사를 구해준 기적의 공급업체 아우라 정밀기계,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아우라 그룹,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정체불명의 경호원, 그리고 아내의 수상한 통화와 상식 밖의 고가 만년필.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아우라라는 이름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자신의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뜨개질을 하는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말인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싹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밤늦게 서연이 독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에 앉았다. 오늘 책 너무 재밌었어요. 당신도 읽어보면 좋아할 텐데.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그늘도 없었다. 지우는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 하지만 처음으로 그 얼굴 뒤에 또 다른 낯선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서연아, 혹시 아우라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그의 질문에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아우라요, 글쎄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왜요,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지만 지훈은 직감할 수 있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지훈이 아내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 후 그들의 집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긴 듯 했다. 서연은 여전히 다정했고 지훈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지만 예전과 같은 편안함은 사라졌다. 지훈은 아내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했고 서연은 그런 남편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진실을 묻고 싶은 지훈의 마음과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서연의 침묵이 위태로운 동거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개인적인 갈등 위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공식 발표일은 거대한 운명의 날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미래 기술 비전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선보이는 연례 최대 행사인 테크포워드 2025 컨퍼런스였다. 이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였고 그 발표는 책임자인 강지훈이 직접 맡게 되었다. 그는 개인적인 혼란을 잠시 접어두고 일에만 몰두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동료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프로젝트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무대였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곳에서 파멸의 문턱까지 갔던 최민준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해고된 후 자신의 모든 은닉 재산과 인맥을 끌어모아 마지막 도박을 계획했다. 강지훈과 현 경영진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자신을 비극적인 내부 고발자로 포장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비열한 계략이었다. 그는 아우라 정밀기계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이며 강지훈이
이 회사와 짜고 기술을 빼돌리려 한다는 허위 증거를 치밀하게 조작했다. 컨퍼런스 당일 행사장은 수백 명의 국내외 투자자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무대 뒤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하는 지훈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서연이었다. 세상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모두에게 보여줘요. 믿어요. 평범한 아내의 응원 메시지였지만 지훈은 그 세상이라는 단어에서 왠지 모를 무게감을 느꼈다. 그는 복잡한 마음을 다잡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거대한 스크린에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로고가 떠오르자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지훈의 발표는 완벽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비전과 기술적 성과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청중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발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우리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를 공식적으로 소개합니다. 그가 파트너사의 로고를 공개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행사장 전체의 조명이 입구 쪽으로 쏠렸고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소음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향했다. 초췌하지만 도끼 서린 얼굴에 최민준이 마이크를 손에 쥔 채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는 그가 미리 매수해둔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를 든 채 따르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기극입니다. 최민준의 고함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훈 팀장과 현 경영진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핵심 파트너인 아우라라는 회사는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이며 이 모든 것은 강지훈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꾸민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조작된 자료들을 메인 스크린에 강제로 띄웠다. 그럴듯하게 꾸며진 재무제표와 가짜 계약서들이 화면을 채우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훈은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상치 못한 기습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민준은 승리를 예감하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혼돈의 정점에서 장내에 났지만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민준 씨 그 주장은 아주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목소리는 무대 옆에 설치된 VIP 라운지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천천히 라운지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걸어 나올 때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들었다. 심플하지만 완벽한 라인의 네이비색 비즈니스 수트, 단정하게 정리된 올림머리, 그리고 세상을 모두 발 아래 둔 듯한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녀는 바로 윤서연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의 제국을 이끄는 여왕이었다. 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김비서와 변호인단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지훈의 손에서 마이크를 부드럽게 건네받았다. 지훈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의 아내가 매일 아침 자신에게 넥타이를 매주던 아내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계에 거물들이 모인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의 가장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의심이
바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다. 서연은 최민준을 차갑게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행사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그리고 방금 최민준 씨가 유령회사라고 모독한 바로 그 아우라의 주인입니다.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숨을 쉴 수 없었다. 정확히 말씀드리죠. 저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 윤서연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의 자회사인 아우라 정밀기계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유일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미래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최민준의 조작된 자료가 떠있던 스크린은 거대한 아우라 그룹의 로고로 바뀌었다. 곧이어 아우라 그룹의 전 세계적인 사업 영역과 그 규모를 보여주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마지막 화면에는 아우라 그룹 회장 윤서연이라는 자막과 함께 그녀의 공식적인 프로필 사진이 떠올랐다. 충격, 경악, 그리고 전율. 행사장은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로 대낮처럼 밝아졌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베일에 쌓여있던 아우라 그룹의 총수가 이렇게 젊은 여성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평범한 가정주부가. 그의 중얼거림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무너진 그를 끌어내기 시작했다. 모든 소동이 정리된 무대 위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한 명은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서 있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 윤서연.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같은 무대 위에서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아내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강지훈. 마침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서연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지훈을 향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지훈의 눈에는 충격, 혼란, 배신감,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완벽한 비즈니스의 승리가 선포된 순간 그들 두 사람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컨퍼런스 행사장은 일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가 이내 거대한 폭발음처럼 터져나왔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대 위를 쉼없이 터뜨렸고 기자들은 윤서연의 이름을 외치며 앞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무대의 주인공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다. 윤서연은 차가운 침묵으로 장내를 다시 한번 압도했다. 그녀는 끌려나가는 최민준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투자자와 언론을 향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끝낸 피하해자의 아내가 아니었다. 거대 기업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냉철한 리더였다. 오늘 이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아우라 그룹의 투자 파트너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우라 그룹은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아래에 앉아있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CEO를 똑바로 응시했다. 뿌리 깊은 부패를 완전히 도려내는 전면적인 기업 쇄신입니다. 아우라 그룹은 외부 감사관을 파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구조조정을 감독할 것이며 이를 통해 넥스트 이노베이션이 더욱 건강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닌 강력한 약속이자 선언이었다. 투자자들은 그녀의 단호함과 비전 앞에서 오히려 동요를 멈추고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 비서는 무대 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들을 띄웠다. 그것은 지난 몇 주간 아우라의 정보팀이 수집한 최민준과 그 일당의 범죄 증거들이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 해외 경쟁사와의 기술 유출 모의 녹취록, 그리고 그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비리에 동조했던 다른 임원들의 명단까지. 모든 증거는 빼도 박도 못할 만큼 명백했다. 화면에 자신의 이름이 뜬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단순한 폭로가 아닌 공개적인 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원칙에 따라 썩어빠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있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CEO는 창백한 얼굴로 단상에 올라와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서연은 김비서의 안내에 따라 무대 뒤편으로 퇴장했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기자들의 접근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강지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그들이 늘 타던 평범한 국산 세단 대신 방탄 기능까지 갖춘 육중한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낯선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들이 함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지우는 가능한 한 서연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저 여자는 누구인가? 자신이 지난 3년간 사랑했던 아내 윤서연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제국의 회장인가? 그가 알던 서연은 따뜻하고 조금은 허술하며 그의 작은 성공에도 아이처럼 기뻐하던 여자였다. 하지만 오늘 그가 본 서연은 수백 명 앞에서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상대를 심판하고 거대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들의 삶 전체가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서툰 요리, 솜씨 그를 향한 걱정 어린 잔소리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영이었을까? 사랑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 그의 심장을 핥히었다. 동시에 그의 목숨과 커리어를 구해준 압도적인 능력에 대한 경외감과 그런 그녀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그를 짓눌렀다. 서연은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녀는 힐끗 고통으로 일그러진 남편의 옆 얼굴을 훔쳐보았다. 그의 침묵은 수천 개의 비수보다 더 아프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친 그의 냉대는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기업 간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전쟁에서는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지금 자신과 그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간극을 실감하며 차마 손을 뻗지 못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 모든 부와 권력이 아니었다. 오직 이 남자의 진실한 사랑 그것 하나였다. 차가 익숙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멈춰 섰다. 그들의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추억이 가득한 공간. 하지만 오늘따라 그 공간은 너무나도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집에 들어선 지우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온기는 없었다. 오직 깊은 상처와 혼란만이 가득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져 있었다. 누구야 당신?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3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부정하는 영혼이 담긴 절규였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왜 거짓말했어? 라거나 아우라 그룹이 뭐야 봐. 같은 질문은 무의미했다. 그가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질문에 서연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어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의 결혼, 당신의 웃음, 당신이 끓여주던 김치찌개,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전부 다 연기였냐고. 그의 말에 서연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대 위에서 그토록 당당하고 강인했던 여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앞에는 사랑하는 남자의 오해 앞에 상처받은 한 연약한 여자만이 서 있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를 했다. 더 이상 어떤 비밀도 거짓도 없이. 그녀의 CEO 가면은 완전히 부서져 내렸고 그 아래에는 오직 강지훈을 사랑하는 윤서연의 맨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아니, 단 하나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 없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모든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3년 전부터 시작됐어. 내가 왜 모든 걸 숨겨야 했는지 지금부터 전부 다 말해줄게.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이 폭풍이 휩쓸고 간 그들의 공간에 조심스럽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서연의 고백은 길고 긴 밤을 지나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이어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이후 25의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을 떠맡아야 했던 무게감. 젊은 상속녀를 얕보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내부의 적들. 그 늑대 같은 이사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룹을 지켜내기 위해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그림자 속의 군주가 되는 길을 택해야만 했다. 그녀의 삶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과 고독의 연속이었다. 강지훈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흑과 백승리와 패배만이 존재했다. 당신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요. 서연은 눈물이 어린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비 오는 날 작은 서점에서 우산 없이 비를 피하고 있던 나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산을 씌워줬어요. 그때 당신 눈에는 내가 아우라 그룹의 상속녀가 아니라 그저 비 맞은 여자로만 보였죠. 난생 처음이었어요. 내 배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봐주는 사람을 만난 건. 그녀는 지훈을 만나면서 평범한 삶의 행복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와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 식사 주말의 영화관, 데이트 그의 셔츠를 다림질하는 사소한 일상.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비즈니스의 성공보다도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녀가 진실을 숨긴 것은 그를 속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 소중한 세상을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순수했던 사랑이 변질될까봐 그녀는 겁이 났던 것이다. 지훈은 밤새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감정은 분노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자신이 아내의 고단한 삶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아내 역시 그의 평범한 세상을 지켜주기 위해 혼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지를. 그의 아내는 단순히 그를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두 개의 세상을 위태롭게 오가며 자신과의 사랑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것이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배신감은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더 깊어진 사랑 그리고 존경심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긴 침묵 끝에 지훈은 서연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내가 화가 났던 건 당신이 날 믿지 못한다고 생각해서였어. 이 정도 일도 함께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가 약한 남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 그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
당신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든 이 평범한 행복을 지키려고 했던 거구나. 그의 따뜻한 이해의 말에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지우는 그런 아내를 말없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그 순간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비밀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신뢰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최민준과 그의 일당은 외국 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아우라그룹 윤서연 회장의 경영 정상화 선언은 대한민국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그녀는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리더로 떠올랐다. 그녀의 과감한 결단력 아래 넥스트 이노베이션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빠르게 정상화되었다. 강지우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신설된 차세대 기술연구소의 총괄소장으로 파격적으로 승진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윤서연 회장의 남편이라는 수식어 대신 대한민국 IT 기술을 이끌어갈 혁신가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었다. 그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도심의 펜트하우스가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하지만 집이 넓어지고 생활이 바뀌었어도 그들 사이의 온기는 변하지 않았다. 어느 주말 아침 서연은 거실의 통유리창 앞에 앉아 태블릿 PC로 수십 개의 계열사에서 올라오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 옆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일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로의 가장 훌륭한 조언자이자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지우는 가끔 서연에게 경영 전략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던져주었고 서연은 지훈의 기술 개발 계획에서 시장이 놓치고 있는 허점을 정확히 짚어주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아침 풍경도 달라졌다. 지훈이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 서연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매듭을 바로잡아 주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대화는 달라졌다. 오늘 있을 피닉스 프로젝트 발표 이사회에서 기대가 커요. 박 이사에게 너무 쌀쌀맞게 굴진 말아요. 아직 신입 티를 못 벗어서 그래. 아내이자 그룹의 회장인 그녀의 조언에 지훈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격려를 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어떤 비밀이나 거리낌도 없었다. 오직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유쾌한 존중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남편과 아내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인생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가는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일을 마친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넓은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예전에는 당신이 너무 대단해서 내가 당신 옆에 서도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 서연은 말없이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하지만 이젠 아니야. 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는 윤서연도 사랑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윤서연 회장님도 사랑해. 당신의 모든 모습을 사랑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평생을 갈망해왔던 온전한 이해와 사랑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훈 씨. 그녀가 속삭였다. 나에겐 당신이 있는 이 자리가 아우라 그룹의 회장석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소중해요.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두려워해야 할 미래도 없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마주할 새로운 지평선이 펼쳐져 있었다.
비밀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진실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뿌리내린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하고 깊어져 있었다.